네, 연수고등학교 25년 1학기 중간고사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해보시면 3-4i 나오죠. 정답은 5번입니다. 2번이고요. 더해보시면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7 나오겠네요. 정답은 1번입니다. 3번이고요.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1 마이너스 k라는 2차 함수랑 x축 0이잖아요. 얘네 둘이 만나지 않아야 된다. 판별식 d가 음수면 되겠다. 뭐 이대로 하셔도 되겠죠. 3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1 마이너스 k가 0보다 작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9 더하기 8 빼기 8k가 0보다 작아야 되니까 k가 8분의 17보다 커야 된다. 8분의 17이라는 숫자는 2땡땡 2보다 큰 숫자이기 때문에 가장 작은 자연수 k의 최소값 정답은 3번이 됩니다. 4번이고요. 알파 더하기 베타가 5 알파 곱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2니까요.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에서 2알파 베타를 빼면 되겠죠. 25 더하기 4가 되니까 정답은 4번이 됩니다. 5번이고요. 여의치 않으면 직접 나눠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죠. 다음과 같은 다항식을 2차식으로 직접 나눠봐야 될 것 같아. 2x 더하기 3. 뭐 3x 넣으시면 3x 세제곱 더하기 6x 제곱 더하기 9x 빼시면요.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11x 더하기 10. 그러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 이렇게 될 거니까요. 마이너스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6. 위에서 아래 빼시면 마이너스 6 여기서 10이죠. 지금 계산 실수가. 네, 더하기 16이니까요. k는 16이 나오겠네요. 정답은 5번입니다. 네, 주어진 이차함수의 식이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5인데요. 정리를 해보시면 마이너스 2배의 x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7, 즉 위로 볼록한 이차함수의 개형이고요.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7이야. 그런데 제한된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1까지야. 마이너스 2는 왼쪽으로 한 칸 갈 거고 1은 오른쪽으로 2칸 갈 거란 말이야. 요 사이에서 제한된 범위에서 이만큼만 보라는 거죠. 그때 최대값 꼭지점일 거고 최소값 1일 때겠죠. 그러면 최대값이 7인 건 벌써 알고 있어. 최소값은 x 좌표가 1일 때잖아요. 1 대입해보자. 그러면 2의 제곱 4 빼기 2 빼기 8 더하기 7이니까 1, 마이너스 1일 때가 최소겠구나. 이쪽은 검토하실 필요가 없었죠. 최소값은 마이너스 1. 그러면 둘 더하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2번. 7번이고요. 한 근이 마이너스 1 플러스 3i 루트 3i래. 그러면 이제 나는 a, b가 실수인지부터 체크를 할 것 같아. a, b가 실수라고 표현을 해줬으니까 얘는 켤레근 형태를 가질 거야. 나머지 한 근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겠죠. 그러면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2고요. 두 근의 곱은 1 더하기 3, 4가 될 거니까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4는 0이었을 거야. 최고창의 개수가 1이었으니까 2였으면 2배 해야 됐겠죠? 그러면 a가 2고 b가 4라는 걸 찾았어. 그럼 이번에는 2분의 1과 4분의 1을 두 근으로 하고 최고창의 개수가 8로 시작하는 이차함수를 만들어 보래. 그러면 8배의 x-2분의 1, x-4분의 1을 하셔도 되고요. 그냥 난 2x 빼기 1 곱하기 4x 빼기 1을 전개했을 때 최고차항이 8인 거 보이는데 이렇게 하셔도 되고, 또 두 근의 합이 4분의 3이고요. 곱이 8분의 1이니까 뭐 여러 방법이 있었겠죠. 8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1 이렇게 나왔을 것 같아. 그러면 m값은 마이너스 6, n값은 1이니까 정답은 1번이 됩니다. 8번이고요. 다항식이 인수분해가 된대. 다 1차식 4개로 쪼개진다는 거니까 조립제법 계속 이어서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할 것 같아.
개수합이 일단 다 더하면 양수끼리 11, 음수끼리 10, 마이너스 11이니까 개수합이 0인 거죠. 1 넣어볼게. 1 넣어보시면 이렇게 될 거고요. 또 그 다음으로 퐁당퐁당도 보이는 것 같아. 12, 12. 그럼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5, 마이너스 5, 6, 마이너스 6, 0. 즉 주어진 식을 내가 일단은 x 마이너스 1 얘랑 얘 x 플러스 1로 쪼개봤을 때 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6이고요. 얘가 또 인수분해가 되잖아요. x 더하기 2, x 더하기 3으로 인수분해가 되겠네. 그럼 a, b, c, d가 각각 뭐 마이너스 1, 1, 2, 3 누가 누군지는 몰라. 근데 어차피 제곱해서 더하라고 했으니까 1 더하기 1 더하기 4 더하기 9 하시면 정답은 15, 3번이 됩니다. 9번이고요. k 값에 관계없이 뭐 이런 거 보이면 항등식 떠오르면 되겠죠. 한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 바꿔 말하면 접한다는 뜻이잖아. 접한다. 접한다랑 같은 거 판별식 d가 0이고 완전 제곱식이다. 중근을 갖는다. 뭐 이런 것들 같이 떠올라야 되겠죠. x제곱 마이너스 4kx 마이너스 a라는 2차 함수랑 2bx 마이너스 4k제곱 더하기 8x라는 직선이죠. x에 대해서는 1차식이니까 둘이 같다고 넘겨서 판별식 d가 0이다 라고 할 거야.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배의 b 플러스 2kx 더하기 4k제곱 마이너스 8k 더하기 마이너스 a네요. 마이너스 a는 0이다 라는 이 2차식의 판별식이 0일 거야. 그럼 저는 2로 묶이니까 4분의 d로 접근을 할게요. 마이너스 b 플러스 2k의 제곱인데 뭐 상관없죠. 마이너스 4k 제곱 더 마이너스 8k 마이너스 a가 0이어야 돼. 전개를 하시면 b 제곱 더하기 4bk 더하기 4k 제곱 빼기 4k 제곱 사라질 거고 더하기 8k 더하기 a가 0이어야 돼. 그런데 얘가 k 값에 관계없이였으니까요. k에 대한 항등식이었다는 뜻이죠. 이렇게 묶어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 k 있는 녀석들이 이렇게 있잖아. 4b 더하기 8 그리고 b 제곱 더하기 a 각각이 0이어야 되니까 여기에서 b가 마이너스 2면 되겠다. 여기에서 a가 마이너스 4면 되겠다. 둘 곱하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2번이 됩니다. 10번이고요. 직육면체에서 건널비는 2배의 AB 더하기 BC 더하기 CA라는 거 미리 준비가 돼 있으면 조금 더 빠를 것 같아요. 저는 뭐 이렇게 항상 ABC라고 설정을 하는데 그리고 BDG의 세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 BD의 길이는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야. BG의 길이는 루트 A제곱 더하기 C제곱이야. GD의 길이는 루트 B제곱 더하기 C제곱이야. 각각 각을 제곱해서 더하시면 2배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나올 텐데 그게 200이래. 그러면 나는 이 식이 떠오를 것 같아.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더하기 2배의 AB, BC, CA. 나는 지금 얘가 100이라는 걸 알아. 그리고 얘가 통으로 156이라는 걸 알아. 더해봤더니 256이 나올 거고 그 녀석은 16의 제곱이거든요. 즉 나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6이라는 걸 구한 거야.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건 모서리의 길이의 합이고요. 요거는 4배의 A 더하기 B 더하기 C인 거죠. 16에다가 4를 곱하시면 정답은 4번이 됩니다. 11번이고요. 이렇게 문제가 길면 좀 다들 안 읽으려고 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잘 읽어보시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정판 상품 A의 생산과 판매를 위한 시장 조사 결과를 총 판매 수량이 X개 팔았대. 단가는 100-0.1X 만원이래. 그러면은 판매 금액은 판매 수량 곱하기 판매 금액이라고 했었죠. 근데 설비 투자 비용이 5천만 원이 필요하고요. 한 개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이 비용이 40만 원이래. 네, 그리고 또 뭐 주의하셔야 될 건 X의 범위가 다음과 같이 제한되어 있어요. 요거 놓치셨으면 아마 틀리셨을 것 같아요. 네, 총 판매 수량이 X개, 지금 문제에서 말한 X개로 예상이 될 때 총 이익을 FX라고 하자. FX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상품을 판매할 때 총 이익, 즉 FX는 총 수입에서 총 비용을 빼야 된대.
얘가 지금 판매 액수랑 수량을 곱한 거니까 총 수입이겠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총 비용을 빼줘야 되잖아. 비용을 빼준 게 FX에 해당하는 수익이다, 총 이익이다 라고 접근을 하셔야 되겠죠. 비용이 뭐가 들었는지를 생각해 보면 지금 뭐 여기에서 100-0.1x 10,000원인데 10,000원은 생략하고 있다. 그럼 5,000,000원에서도 5,000이 일단 들었어. 그리고 하나 만드는데 40만 원이 든대. 그러면은 X개 팔았으니까 40X개의 만원이 들었겠죠. 다시 한번 식을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0.1x 제곱 더하기 100x 빼기 40x니까 더하기 60x 마이너스 5,000 이렇게 될 거고요. 식 한번 정리해볼게요. 마이너스 0.1로 묶어보시면 마이너스 5,000 밖에 있고요. x제곱 마이너스 600x니까 절반의 제곱이면 9만이 필요하네. 그럼 빼기 9만 빼기 0.1 곱하시면 9,000이 될 거고, 식 최종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0.1 곱하기 x 마이너스 300의 제곱 더하기 4,000 이렇게 되겠다. 총 이익은 다음과 같다. 총 이익이 최대가 되도록 하래. 그럼 위로 볼록하고요. 꼭지점의 좌표가 x가 300일 때 4,000으로 최대가 될 것 같아. 그래서 정답을 4,000을 고르시면 틀려요. 왜냐하면 x의 범위 사실 0부터 200으로 제한을 했거든. 좀 치사하죠. 0부터 200이면 축보다 왼쪽에 있는 거 맞죠? 200. 요 사이를 보라는 거고 요 사이에서 최대값 구하라는 거잖아. 그러면 최대값은 x가 200일 때네. 그러면은 여기에 200, 얼마인지를 대입을 해 주셔야겠죠. 200 대입하시면 3,000이 나오네요. 즉 200개 팔았을 때 3,000으로 최대가 된다. 정답은 3번입니다. 요거는 교훈이 있었네요. 문제 잘 읽자라는 거. 뭐 요런 제한된 범위. 작년에도 여러분들 선배들이 요거 놓쳐서 틀린 경우가 꽤 많았어. 문제 잘 읽어 보시고요. z를 a 더하기 2bi라고 하죠. 그러면 z제곱 직접 전개해 보시면 a제곱 마이너스 4b제곱이 실수부고 허수부가 4abi가 되겠네요. z바는 a 빼기 2bi잖아요. 제곱하면 실수부는 똑같을 거야. 허수부가 이렇게 바뀌겠죠. 근데 얘네를 더하래. 즉 이렇게 소거가 되겠죠. 그럼 2배의 a제곱 빼기 4b제곱이 0이 돼야 돼. 즉 a제곱과 4b제곱이 같아. a는 플러스 마이너스 2b 뭐 이런 관계다라고 할 수 있는 거 맞죠? 또 b제곱이 뭐 지금 구하라고 하는 건 12a 더하기 8b제곱 4b제곱이 a제곱이니까 2a제곱이라고 써도 되는 거 맞죠? 얘의 최소를 구하라고 했네. 그러면 2배의 a제곱 더하기 6a 더하기 13이니까 더하기 9 빼기 18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2배의 a 더하기 3의 제곱 마이너스 5의 최소값 구하라고 한 거 맞죠? 아래로 볼록할 거고, 그러니까 뭐 x에 대한 게 아니더라도 뭐 이렇게 보시면 되잖아. y는 이 x 더하기 3의 제곱 마이너스 5의 최소값 구하라는 거랑 똑같잖아요. 꼭지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5가 최소값이었겠네요. 정답은 1번이 됩니다. 13번이고요. 3차식으로 나눈 나머지죠. 실제로 학교에서 제일 좋아하는 소재고요. 실전이었다면 저는 이렇게 풀었다라고 할게요. 3차식으로 나눈 나머지 Rx를 구하래. 근데 나는 3차식으로 나눈 나머지가 2차식인데 이 2차식을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얘라는 걸 알아. 그럼 나는 실전에서 바로 이렇게 썼을 것 같다. 근데 여기에 2 넣으면 11 나온다는 걸 적용을 하면 2 대입하시면 3a 더하기 5가 11이다. 즉 a는 2였고요. rx는 2배의 x제곱 마이너스 1 더하기 2x 더하기 1이었어. R3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3 대입해보면 9 빼기 1, 8이고 16 더하기 6 더하기 1이니까 23. 정답은 5번이 됩니다. 네, 3차식으로 나눈 나머지 뭐 얘를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놓으면 얘를 얘로 나눴을 때 얘가 남더라 라는 거 중요한 이야기다 라고 말씀드렸었죠. 문제 또 이어서 풀어보겠습니다. 14번 두 자연수 a, b였고요. 이런 걸 잘 활용하셔야 되는 거죠. 이 녀석이 605래요.
그럼 a 제곱 뭐 되게 복잡해. 내림차순으로 좀 접근을 해보려고. b에 대해서 하셨어도 되는데 뭐 a에 대해서 내림차순 한번 해볼게요. 다르게 접근하셨어도 된다. b 플러스 2로 묶일 거고, 그 다음에 a가 얘랑 얘가 있었잖아요. 더하기 6배의 b 플러스 2,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9b 플러스 18, 9배의 b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니까 지금 b 플러스 2, b 플러스 2, b 플러스 2가 공통이네. 그럼 b 플러스 2로 묶었을 때 a 제곱 더하기 6a 더하기 9 이렇게 묶었는데 이 녀석이 605래. 다시 한번 정리. b 플러스 2 곱하기 a 플러스 3의 제곱이 605래. 이거는 뭐 엄밀히 말하면 단원명은 부정방정식인데요. 이건 특별한 개념이 있다라기보다는 우리가 태도, 하나의 태도처럼 임하자라고 했었어. 얘랑 얘 곱해서 605가 나와야 되고 자연수래. 605를 먼저 좀 나는 뜯어볼 것 같아. 5로 나누시면 121. 121은 11의 제곱이잖아요. 그럼 5 곱하기 11 곱하기 11이야. 그럼 얘가 5고 얘가 11이면 되겠다. b는 3인 거고요. 엄밀히 말하면 a 플러스 3이 풀마 11이면 되는 거 맞지? 제곱한 게 121이기만 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a 플러스 3이 마이너스 11이면 a가 음수가 나올 거야. 즉 a는 8이었을 거고요. 둘 더하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좋은 문제죠? 15번이고요. x 값의 범위가 다음과 같이 제한돼 있어. 그리고 이 이차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식이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5x 마이너스 3이야.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3이니까요. 더하기 절반의 제곱 4분의 25 더하기 4분의 25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분의 5의 제곱 더하기 4분의 13 이렇게 되겠네. 즉, 요 이차함수는 위로 블록한 이차함수고요. 꼭지점의 좌표가 2분의 5, 4분의 13이었어. 4분의 13은 참고로 3점 땡땡인 거 맞죠? 3보다는 큰 거 맞지? 그러면 x축이 일단 이렇게 생겼다는 건 알겠네. 얘가 양수니까.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는 6과 a 사이래. 근데 최대값이 3이래. 최대값이 3이라는 건 4분의 13보다는 작은 게 최대라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얘가 생각을 해보자. 이게 2.5야. 근데 나는 a가 어딘지는 모르는데 6까지 볼 거야. 6까지 볼 거야. 근데 최대값이 얘가 돼야 되는데 그럼 a가 여기 있어야 되는 거 맞죠? 즉 2분의 5보다 큰 숫자가 a여야 되는 거 맞지? 만약에 생각을 해보자. a가 여기쯤에 있었으면 이만큼을 보는 거니까 최대값이 당연히 이만큼을 보셔야 되는 거니까 최대값이 꼭지점일 거고 4분의 13이 최대라고 했어야 되는데 최대값이 그것보다 작아졌다. x의 범위가 다음과 같겠구나 라는 걸 추론했어야 되는 문제죠. 이게 좀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 즉 제한된 범위에서 최대값은 2점, 최소값은 6일 때 정리가 되겠네요. 그럼 이제 계산 한번 해보자. 얘는 일단 a, 3이었고요. 최대값이 3이라고 했잖아. 최소값이 b래. 그럼 얘가 6, b라는 걸 알아. 6, b 뭐 다 대입해 보시면 되죠. 얘가 3 되게 하는 x값 찾아볼까? 그럼 x제곱 빼기 5x 더하기 6이 0이니까 x가 2 또는 3이면 돼. 그런데 2.5보다 커야 되니까 a의 값은 3일 거야. 즉 a가 3이다. 2,3이 여기 있었다는 것도 또 찾아볼 수 있죠. 2랑 3의 정중앙이 2분의 5가 있는 것도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6 대입해보자. 6 대입해보시면 마이너스 36 더하기 30 빼기 3이니까 b가 마이너스 9였다. b가 마이너스 9. 네. 합답형 문제였네요. 기억. 이 이차함수의 그래프랑 x축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죠. 판별식 D를 했어도 되는데 나는 이렇게 좀 접근을 했어. 위로 볼록한데 최고창이 음수에서 위로 볼록한데 꼭지점이 양수잖아요. 그럼 x축과는 두 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겠네. 기억은 정답이고요. a는 아까 구했는데 2가 아니라 3이었죠. 2였으면 이 범위를 봐야 되니까 최대값이 4분의 13이 됐을 거야. 니은은 틀렸고요. a가 3, b가 마이너스 9였으니까 디귿은 맞다. 정답은 4번이 됩니다. 16번이고요. 이차함수의 그래프랑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
지금 근데 저 이차함수 생긴 걸 보시면 x축과 좀 접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야 돼. 왜냐하면 완전 제곱식이잖아요.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k, 0이니까 k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차함수가 아래로 볼록하고요. 뭐 이런 식으로 있거나 이런 식으로 있거나 해야 되는데, 이러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수가 없겠지. 요렇게 생겨야 되는 거 맞죠? 네, 요렇게 좀 그림을 먼저 그려 놓고요. 뭐 이 점을 제가 A라고 할게요. 이 점을 A, 제가 이 점을 B라고 하면 교점인 거 맞지? 교점의 x좌표는 방정식을 세워서 푼다, 뭐 이런 얘기 했었고요. 수선의 발을 내린대. A에서 수선의 발을 내려서 이 점을 C, B에서 수선의 발을 내려서 이 점을 D라고 하자. 그랬을 때 이 사각형의 넓이, 사다리꼴의 넓이 구하는 거 맞죠? 그러려면 나는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려면 요 세 개의 길이가 필요하네. AC의 길이, BD의 길이, CD의 길이. 좌표를 좀 찾아봐야겠네요. 근데 CD의 길이가 여기가 6이라고 문제에서 줬어. 그럼 나는 이제 A, B만 찾으면 되겠다. A가 알파, 뭐시기, B가 베타, 뭐시기라고 생각을 해보자. A의 x좌표가 알파, B의 x좌표가 베타. 알파와 베타는 뭐니? 라고 하면 2분의 1 x 더하기 k의 제곱이랑 마이너스 x라는 직선의 교점의 x좌표가 알파와 베타인 거 맞죠? 그런데 나는 또 뭘 알고 있냐면 이 길이가 6이라는 건 베타 빼기 알파가 6이라는 걸 알아. 즉 두 근의 차를 알려줬네. 그리고 미지수가 하나니까 뭐 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양변에 2를 일단 곱할 거고, 정리를 하시면 2배의 k 플러스 1x 더하기 k 제곱은 0이다.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와 베타야.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빼기 2k 빼기 2고 알파 곱하기 베타는 k 제곱이 될 거야.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건 알파 빼기 베타가 6이라는 거야. 뭐 정확히는 베타 빼기 알파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베타 빼기 알파의 제곱은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에서 4배의 알파 베타를 뺀다 라는 거. 그럼 얘가 6이었으니까 36은 4k 제곱 더하기 8k 더하기 4 빼기 4k 제곱이니까 이렇게 소거가 될 거고요. 8k가 32였으니까 k가 4였다는 걸 구했네. k가 4였다는 건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10이고 두 근의 곱은 16이었어요. 다시 돌아와서 x제곱 더하기 10x 더하기 16이 0이 되는 거겠죠. 요 2차 방정식이.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지. 이 두 근이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8이었잖아. 그러면은 바꿔 말하면 A의 좌표가 마이너스 8, 뭐시기, B의 좌표가 마이너스 2, 뭐시기. 근데 뭐 y는 x 위의 점이니까 뭐 좌표가 이렇게 되겠네. 그럼 길이 다 찾을 수 있는 거 맞죠? 이 길이가 8이었고요. 이 길이가 2였어요. 그러면 8 더하기 2, 그러니까 사다리꼴의 넓이 2분의 1 곱하기 두 변의 윗변 아랫변 더한 거 곱하기 높이 하시면 30이 되겠네요. 정답은 2번이 됩니다. 15, 16 되게 좋은 문제였어요. 15번이랑 16번 꼭 정리를 잘 해보시고요. 네, 17번 넘어가겠습니다. 17번이고요. 이차 함수가 중근을 갖는데 판별식 D가 0이 제일 좋아 보여요. 완전 제곱식은 별로네. 5의 제곱 마이너스 4배의 A 플러스 2가 0이어야 되니까 계산해 보시면 A는 4분의 17. 8번이고요. 항등식이래. 뭐 항등식이라는 표현 보면 전개할까 대입할까 고민하시면 되는 거죠. 전개해서 수치 대입할까 아니면 대입해서 미지수, 그러니까 전개해서 개수 비교할까 대입해서 수치 대입을 해볼까 상관없는데 뭐 그냥 뇌 빼고 전개하시는 게 더 편한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요거 전개를 했는데 얘가 얘랑 같아야 된대. 그럼 b 플러스 1이 0이어야 되니까 b가 마이너스 1이고 5 더하기 b는 a랑 같아야 되니까 a는 4여야 되겠네. 둘 더하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3. 19번이고요 1 마이너스 i 분의 1 플러스 5i래.
그럼 유리화 하셔야 되는 거 맞죠? 나는 1 플러스 i 곱할 것 같다. 계산을 해보시면 2분의 마이너스 4 플러스 6i 정리하시면 마이너스 2 플러스 3i. a제곱 더하기 b제곱 구하라고 했으니까 4 더하기 9 정답은 13. 20번이고요. 이참수 두 근이 모두 자연수래. 요거 좀 어려웠을 것 같아. 알파 더하기 베타가 m 마이너스 13, 알파 곱하기 베타가 m 플러스 2. 제가 뭐 분명히 모두 자연수래. 그러면 자연수가 되려면 어때야 될까 고민을 좀 해보시는데, 곱과 합을 알 때 알파 베타 빼기 뭐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1, 요거 우리가 부정방정식에서 태도라고 했었어. 태도. 요렇게 식을 변형해 볼까 라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했었다. 얘네 둘을 곱한 게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시면 m-13의 다시 알파 더 곱하기 베타가 m 플러스 2니까 거기에서 뺄 거야. m-13을 그리고 더하기 1을 한 게 얘네 둘의 곱이래. 그럼 m 플러스 2 빼기 m 플러스 13 플러스 1이니까 m 죽고요. 16이 나와. 16. 그럼 알파 빼기 1 베타 빼기 1 곱한 게 16이고 알파가 베타보다 작거나 같대요. 그러면 1, 16이거나 2, 8이거나 4, 4면 되겠다. 얘네가. 그렇다는 건 알파가 2, 베타가 17이어도 되고 알파가 3, 베타가 9, 알파가 5, 베타가 5여도 된다는 거야. m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요. 뭐 다시 한번 써볼게. 알파 베타가 2, 17일 수도 있고 3, 9일 수도 있고 5, 5일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면 저는 뭐 알파 곱하기 베타에서 2를 뺀 게 m 값이라고 할게요. 알파 베타 빼기 2가 m 값. 그럼 이때의 m 값들을 다 구할 수가 있죠. 32, 25, 23 다 더해보시면 정답은 80이 나오겠네요. 문제 좀 어려웠죠? 잘 정리하시고 요거 태도고 부정방정식이다. 합과 곱을 할 때 얘네들을, 그러니까 m 값이 좀 지저분했는데 소거하려면 빼면 됐었다. 뭐 이렇게 접근을 할게요. 21번, 22번은 굉장히 어려우신 문제들이고요. 요거는 참고로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에서 킬러 문제로 출제된 문제들을 거의 변형 없이 출제를 했어.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너무 어려워서 내게 지금 당장은 아니다 라고 하셔도 일단은 들어보시고 그렇겠구나 정도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1번 보시면 최고창의 개수가 1인 서로 다른 3차 다항식이래. 서로 다른 이런 표현들도 보셔야 되고, 또 최고창의 개수가 1인 서로 다른 2차 다항식이래. fx 더하기 gx가요 f 더하기 g라고 쓸게. p1x로도 나누어 떨어지고 p2x로도 나누어 떨어지고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x 마이너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2로도 나누어 떨어진다. 그리고 생각해보자. fx가 x 세제곱 블라블라, gx도 x 세제곱 블라블라인데 더했으니까 얘네는 2x 세제곱으로 시작하는 형태일 거야. 그쵸? 근데 지금 얘랑 얘 있다는 거니까 2배의 나는 여기에서 x 마이너스 k 이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해볼게. 괜찮죠? 최고창이 2여야 되니까. 그리고요 조건 나를 보니까 p1x는 f 빼기 g로 나누어 떨어진대. p2x도 f 빼기 g로 나누어 떨어진대. 네, 그러면 같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들 텐데, 일단 문제에서 서로 다른 2차 다항식이라고 했어. 나는 요 조건을 좀 써야 되는데 f3이랑 g3이랑 같다면 반대로 f3 빼기 g3은 0이어야 된다는 거지. 즉 p1x가 f 빼기 g를 인수로 갖는다는 건 얘가 x-3을 인수로 가져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p2x도 f 빼기 g인데 얘도 x-3을 인수로 가져야 된다는 거야. 여기 3 넣으면 0돼. 여기도 3 넣으면 0돼. 그럼 얘도 3 넣으면 0되고 얘도 3 넣으면 0되니까. 그 문제는 뭐냐면 얘네들이 서로 다른 뭐 얘는 x-p, x-q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 맞죠? p1x랑 p2x가 뭐 나눠 떨어지니까.
그럼 나는 관심사가 뭐 나누어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근데 나는 관심사가 뭐냐면 f 빼기 g가 지금 2차, 3차식에서 3차식을 뺐어. 그리고 얘도 x세제곱으로 시작하는 애, gx도 x세제곱으로 시작하는 애를 뺐으니까 얘는 뭐 2차식일까 1차식일까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 근데 만약에 얘가 뭐 2차식이었다고 쳐보자. 그럼 a배의 x-3, 3을 인수로 가지니까 x-t 이런 식으로 식이 적혔을 텐데 생각해보자. f 빼기 g가 2차식이었으면 p1x도 이 2차식을 갖는다는 거고 p2x도 이 2차식을 갖는다는 거야. 그러면 다시 써볼게. p1x도요 a배의 x-3, x-t를 인수로 가져. p2x도 a배의 x-3, x-t를 인수로 가져. 그리고 최고창의 개수가 1이라고 둘 다 했으니까 이렇게 세팅이 돼야 되는데 그럼 둘이 같아지잖아. 둘이 같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결론이 무엇이냐? fx에서 gx를 빼시면 이렇게 2차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1차식으로 나온다고 정리가 될 것 같아. 즉 a배의 x-3, a배의 x-3을 인수로 갖고요. 나머지 하나는 a분의 1 곱하기 x-p, a분의 1 곱하기 x-q 뭐 이런 식으로 인수를 갖는다. 이런 추론들을 좀 잘 해주셔야 되고, 근데 또 중요한 건 p1x도 그렇고 p2x도 그렇고 x-3은 인수로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럼 여기에 x-3이 있어야 돼. 얘도 x-3이 있어야 돼. 곱한 거 다 같은 거니까 결국에 얘가 x-3을 인수로 가지고 있었구나. 그러면 나는 지금 발견한 게 fx 더하기 gx는 2배의 x-1, x-2, x-3이라는 걸 알아. 그리고 f 빼기 g는 2차식이 아니라 1차식일 거고 a배의 x-3이라는 걸 알아. 네, 여기까지 오는 게 쉽지가 않죠. f1이 3이래요. 그럼 나는 그걸 좀 써볼게. 양변에다가 1을 대입해봐. f1 더하기 g1은 얼마인가요? 0이죠. 1 대입하시면. 그럼 f1 빼기 g1이 얼마인지도 궁금해. 1 대입하시면 빼기 2a일 거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자. f1이 3이래. f1이 3이면 g1은 빼기 3이어야 둘 더하면 0인 거지. 그러면 3에서 빼기 3을 뺐으니까 얘가 6이어야 되는 거 맞죠? 즉 a가 마이너스 3이라는 걸 찾았어. a가 마이너스 3. 네, 그럼 마지막으로 구하라고 하는 게 g2였죠. 그럼 2 넣어보자. f2 더하기 g2도 0이었을 거야. 그리고 f2 빼기 g2는 이제 구해보시면 3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 나는 g2가 필요한 거니까 위에서 아래를 빼보면 2배의 g2는 마이너스 3이다. g2는 마이너스 2분의 3이다. 네, 어려운 문제였죠. 여러 번 반복을 하셔야 된다. 이런 거는 이해 안 된다고 넘기시면 실력이 결국에 늘지 않아. 여러 번 반복해 주셔야 되고요. 22번 넘어가겠습니다. 22번도 사실 요 관계가 보였어야 돼. 위아래 두 개의 식이요.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야. 좀 쉽지가 않았죠. 원점 대칭이라는 거. 그러니까 y는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라는 이차함수가 있을 텐데 원점 대칭 x 부호 반대, y 부호 반대 하시면 뭐 이렇게 될 거고, 다시 한번 이 식을 정리하면 빼기 x제곱 더하기 ax 빼기 b, 즉 얘가 그대로 나온다는 걸 알아. 요걸 알았으면 조금 더 빨랐을 것 같고요. 몰랐더라도 fx식 한번 정리를 해볼게. fx는 x 더하기 2분의 a의 제곱 더하기 b 빼기 4분의 a 제곱일 거고, 반대로 이쪽에선 x 빼기 2분의 a의 제곱 빼기 b 더하기 4분의 a 제곱이었을 것 같아. x가 0보다 큰 영역에서는 요거 따라가고 x가 0보다 작거나 같은 영역에서는 이거 따라가라는 거야. x가 0인 게 y축인 거잖아요. y축 오른쪽에는 이거 그리고 왼쪽에는 이거 그리라는 거야. 그러면 오른쪽은 제가 파란색으로, 뭐 왼쪽은 초록색으로 그려볼 건데 A, B에 대한 부호도 잘 모르거든요. B가 양수라는 것만 알고, 그러니까 B일 때는 이렇게 있고, 뭐 그러니까 여기가 0,B라는 건 사실 구할 수 있거든. 그리고 여기가 0,-B라는 것도 구할 수 있거든. 그럼 이제 이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으면 fx 그려보시면 뭐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그리다 보면 원점 대칭이구나 라는 거 알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원점 대칭인 거 알았어. 근데 A, B를 모르니까 어떻게 생겼는지를 몰라. 막말로 막말로 fx가 이렇게 생겼는지 아니면 뭐 이렇게 생긴 부분의 일부여서 이렇게 그려질지를 모른다는 거야. 뭐 요렇게 생겼을지 요렇게 생겼을지 뭐 이렇게 아래로 크게 내려갔을지 모른다는 거야. 뭐 이랬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걸 이제 여러분들이 조건을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fx는 t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 이거 교점의 개수라고 해석해야 되는 거 맞죠? 두 개여야 된대. 다시, fx는 t라는 그래프가 있어. y는 fx랑 y는 t라는 그래프의 교점이 두 개가 되게 하는 게 하나밖에 없대.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뭐 파란색을 이렇게 생겼다고 보고 초록색을 이렇게 생겼다고 볼게. 그러면 내가 가로로 y, 그러니까 이게 fx잖아요. y는 t라는 걸 그렸을 때 교점이 두 개가 되는 순간이 하나밖에 없대. 이거 교점 하나죠. 여기서 교점 하나죠. 근데 여기서 교점 두 개, 여기서도 교점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너무 많잖아. 그럼 이건 무슨 뜻이냐? 얘는 탈락이라는 뜻이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y는 t라는 직선을 위아래로 움직여 보면서 교점이 두 개인 순간이 하나만 나오도록 나와야 돼. 다시, 서로 다른 실근, 교점이잖아요. 실근이 교점이잖아. 교점의 개수가 두 개, 두 개의 교점이 생기게 하는 t가 하나밖에 없어야 된다고. 요거는 좀 난이도가 있어요. 사실 고등학교 2학년 기출이고요. 여러 가지 케이스를 분류하는 기준도 또 사실은 있지만 제가 결론을 알고 있으니까 결론만 좀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려졌을 때 다시 이렇게 높이가 같아. 이쪽에서의 꼭지점의 y좌표가 b랑 높이가 같고, 어차피 원점 대칭이기 때문에 이쪽에서의 꼭지점의 y좌표가 마이너스 b랑 같을 때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때는 교점이 하나겠지. 지금 얘가 이렇게 쭉 올라갈 거니까 이때는 교점 하나야. 근데 얘가 조금 더 내려와 교점 하나야. 여기에서 교점 두 개인 거 맞죠? 하나, 두 개니까. 그리고 또 이어서 이렇게 내려와 보면 교점 네 개니까 두 개 아니야. 여기에서는 세 개인 거 맞지? 하나, 둘, 세 개 있을 거니까. 그리고 거기서 더 내려가는 순간부터 교점이 하나야. 즉 교점이 두 개인 순간이 딱 여기 하나밖에 없는 게 이 그림이 유일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추론하셨어야 돼. 쉽지가 않죠? 네. 그렇다는 건 초록색의 꼭지점의 좌표가 2분의 a, 마이너스 b 플러스 4분의 a 제곱일 텐데 얘랑 같아야 된대. 즉 마이너스 b 플러스 4분의 a 제곱이라는 이쪽 초록색의 꼭지점의 y좌표랑 이 점이랑 높이가 같아야 된대. 그럼 바꿔 말하면 a 제곱이 8b랑 같다는 거야. 또는 뭐 b를 8분의 a 제곱으로 정리를 해도 되겠네요. 네, 그러면은 제가 b를 8분의 a 제곱이라고 쓰면은 얘가 마이너스 4분의 a 제곱으로 고쳐질 거고, 얘가 8분의 a 제곱으로 고쳐질 거고, 얘가 플러스 8분의 a 제곱으로 고쳐질 거야. 네,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 해석도 또 만만치가 않아요. fk 곱하기 fk 플러스 1이 0 이상이래. fk 곱하기 fk 플러스 1이 0 이상이래. 근데 우리가 해석을 좀 해볼게. 모든 정수에 대해서 성립을 한대. 나는 일단 원점 대칭인 걸 아니까 f0 곱하기 f1도 0 이상이어야 되고요. k에다가 0 넣은 거죠. k에다가 마이너스 1 넣어볼까? 마이너스 1 곱하기 f0도 0 이상이어야 돼. 왜 이걸 먼저 따져봤냐면 내가 확실히 알고 있는 건 f0가 이쪽에 있죠. f0가 마이너스 b라는 걸 알잖아. b는 양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b는 음수야. 그러니까 f0, 얘가 음수라는 걸 알아. 얘도 음수라는 걸 알아.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f1은 그러면은 음수 곱하기 f1이 0 이상이어야 되니까 f1은 0 이하여야 돼. 그리고 f-1이랑 얘랑 곱했으니까 또 f-1도 0 이하여야 돼.
근데 여기에서도 또 원점 대칭인 걸 아셨으면 얘랑 부호 반대 관계거든요. 근데 몰랐다고 쳐볼게. 대부분은 몰라요. 지금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그러면 F1을 대입을 하시면 1 더하기 A 더하기 B가 0보다 작아야 돼. 근데 F-1을 대입하시잖아? 그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가 나와요. 여기다가 1,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봐. 근데 얘도 0 이하래. 근데 생긴 거 봐봐. 얘랑 부호 반대 관계 아니야? 근데 둘 다 0 이하래. 뭐 얘가 음수인데 얘가 양수고 얘가 양수면 얘가 음수여야 되는데 둘 다 0 이하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둘 다 절묘하게 0이었다는 걸 해석할 수 있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생각해 하지 마시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구나. 네, 그러면 1,0을 지난다. 뭐 근데 얘가 1일지 얘가 1일지를 또 몰라. 근데 어쨌든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8분의 a제곱이라는 요 이차함수의 식이 한 근이 1,0 지난다는 걸 알잖아요. 그럼 a 한번 대입해보자. 1 대입하시면 8분의 a제곱 더하기 a 더하기 1은 0이어야 돼. 즉 a제곱 더하기 8 a 더하기 8이 0이에요. 인수분해 안 되고 근해 공식 넣어보시면 마이너스 4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2가 나오겠네. 즉 a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루트 2거나 마이너스 4 플러스 2루트 2여야 되거든요. 네, 그 다음에 요거 조건 해석을 한 번 더 해볼게. 그러니까 모든 정수에 대해서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F1 곱하기 F2도 0 이상이어야 되고 F2 곱하기 F3도 0 이상이어야 되고 F3 곱하기 F4도 0 이상이어야 돼. 즉 뭐 1이 여기 있었든 모르겠는데 얘가 0인 건 알아. 그럼 0 곱하기 얘는 무조건 0 이상이지. 근데 얘 곱하기 얘도 양수, 얘 곱하기 얘도 양수, F4 곱하기 F5도 양수여야 되고 뭐 F100만 곱하기 F100만 1도 양수여야 되잖아. 근데 결국에 갈수록 다 얘네들이 양수잖아요. 그러면은 음수일 수가 없다는 생각을 해야 돼. 0 곱하기 음수일 수는 있는데 얘가 음수인 순간 얘가 음수여야 되는데 그럼 다 음수여야 되잖아. 근데 저 끝에서 이 아래에서 어차피 양수 곱하기 양수 나온다는 걸 알아. 그럼 얘도 양수여야 되거든. 즉 F2가 무조건 0보다 커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 또 바꿔서 생각하면 2가 0보다 큰 함수값을 가지려면 1이나 이런 애들은 그것보다 왼쪽에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 그러면 나머지 두 근이 전부 다 2보다 작아야 된다는 거야. 1하고 알파라고 해볼게. 그럼 1도 그렇고 알파도 그렇고 2보다 작아야 된다. 쉽지가 않죠? 네. 네, 근데 두 근의 합이 알파 더하기 1인데 그게 마이너스 a잖아. 근데 걔가 2보다 왼쪽에 있어야 된다고. 뭐 그리고 두근의 곱이 알파겠죠. 그걸로 할게. 두근의 곱이 8분의 a 제곱일 건데 그게 2보다 작아야 된대. 그럼 a 제곱이 16이어야 되고요. a가 4나 마이너스 4 사이에 있어야 돼. 근데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2루트 2를 빼시면 마이너스 4와 4 사이를 벗어나게 되잖아요. 즉 a 값은 마이너스 4 플러스 2루트 2로 확정이 돼. b는 8분의 a 제곱이었으니까 얘 제곱해보시면 16 더하기 24 빼기 16 루트 2네. 그러면 그걸 8로 나눈 3 마이너스 2 루트 2야. 최종 a는 빼기 4 플러스 2 루트 2, b는 3 빼기 2 루트 2.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거 a 빼기 b니까요. 빼시면 마이너스 7 플러스 4 루트 2. 너무너무 어려운 문제였죠. 수고 많으셨고요. 그래도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런 문제들을 현장에서 풀어내시는 거는 정말 많이 없고 그래도 해석은 할 줄 아셔야 된다는 거. 제 생각에는 이번 시험은 20번까지는 좀 무난했어. 20번까지 가는 데 있어서 15, 16 정도만 걸림돌이 됐을 15, 16, 20 정도만 어려우셨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 어려우셨다면 조금 복습을 하셔야 돼. 그리고 20번까지만 정확하게 풀어도 1등급은 무조건 나오는 시험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얻어갈 수 있었다. 20번까지는 내가 풀 수 있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21, 22번 되게 어려웠는데 저런 문제들도 있구나. 여러 번 곱씹어 보시면 분명히 도움이 될 것 같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